자, 일단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가 되죠.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어쩌면 이것 때문에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잠깐만 옆으로 제가 나와서 넥타이를 잠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 느낌이 나네요. 네, 사실 아침에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뭐 밥 먹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물 한 잔 마시고 나오기도 바쁜데 아침에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시장에 지친 여러분들 제가 설날 전에 바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설날과 연결된 넥타이는 뭐가 있을까? 제가 한복을 입을 수 없고 그래서 설날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연휴가 끝난 그 다음서부터가 드디어 2022년도 1월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 연휴 동안 편안한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냉정한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전 장 이럴 때 랄쥐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 타이틀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급락을 줬던 지난 2022년 3월 달에 급락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급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2의 2020년 코로나19의 급락이다. 실제로 주가가 정말 많이 밑으로 내려와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위바위보를 할 때 예측해서 내는 가위바위보와 대신 내가 한 번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제가 얼마나 둔팅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올라올 때 저희 직원이 사실 먼저 올라가고 저는 이렇게 사실 뭐 넥타이 매는 거 이런 게 귀찮아서 1층에서 화장실에 있어서 넥타이를 따로 매고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내렸냐면 6층에서 내렸었습니다. 가까다 6층을 또 갈 일이 있거든요. 6층에 가면 저희가 학원, 한국정치TV 학원을 6층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6층을 누르고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정치TV가 이사를 준비하는 바람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차,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6층을 눌렀지만 보고 난 다음에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8층을 도는 겁니다. 제가 왜 그게 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1월 달에 제뉴얼리 이펙트가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께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전문가 분들은 애당초 여기 어디선가 한번 매수를 외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쯤 와갖고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첫째는 여러분한테 욕을 먹고요. 뭐 저도 그 욕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욕을 먹고요. 또 이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마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뭐 매도 울키린이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여기 나오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벌써 방송할 내용을 지금 아마 유튜브 상에서 저는 볼 수 없지만 저희 찐팬분들 또 저희 수강생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내가 만약에 제뉴얼 이펙트를 생각했어도 내가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했었어도 항상 월이 바뀌면 뭐의 방향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항상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 초에 상대 강도를 봐야 되고 발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가는구나. 얘가 밑으로 가는구나. 그럼 내가 캐시가 필요하구나.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썩은 2021년도를 보내고 연휴가 끝나면은 새해가 밝아지는데 내가 더 이상 깜깜이 투자를 하지 말자. 사실 포카에서도 깜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 보고 치는 거죠. 카드를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칩니다. 막 갖다 배트로 쏘는 거죠.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월이 바뀌면 월 초에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이제 1월 달이 가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드디어 2월 달이 시작하죠. 그럼 2월 달 무슨 강도를 봐야 되겠습니까? 상대 그렇죠. 강도. 뒤를 여기가 약했다고 다음 달도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얘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음엔 들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이것이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점심시간마다 발해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꼭 말씀드리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2020년도 3월이 생각날 정도로 주가는 굉장히 급락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것부터 할까요? 나쁜 것부터 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나쁜 것부터 그냥 듣고 좋은 걸 들으시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난주에 컨셉이 제목이 그 주가는 어디가 바닥을 줄 것이냐. 근데 우리 지역이 아무리 떠도 의미가 없다. 미국이 떠야 된다.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아까 신문이었던 대로 중방 직전, 그러니까 중방 패턴일 때 골드데드가 반복될 때는 직전 저점대 근처는 주가가 뜰까 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존이고 여기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 줄기 빛을 여기다 가져다 쓴다고 그러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쁜 거 하나. 우리가 여길 깼을 때 이게 M파동으로 반동을 시도하고 올라갔다가 이게 실패하는 파동을 했습니다. 240이 저항이 되고 여기서 5선이 쌍보되면서 20 아래 내려가고 60 아래 되면 얘는 실패한 파동이다라고 했거든요. 항상이지만 제가 하는 강의는 연속극의 그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보면서 외우거나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냥 보다 보면 무슨 얘기를 그리고 있는지 알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밑으로 훅 빠졌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더 이상 M파동이 아니죠. 어딜 깼습니까? 바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여기 깨고 내려가면 이거 무슨 파동이랬죠? L파동이 그렇죠. 온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한번 보시죠. 나쁜 얘기 하나 먼저. 이게 L파도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기를 깨면 이건 장은 더 위험합니다라는 말씀했잖아요. 이게 월요일 날 여기를 딱 깨고 내려간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날 폭락, 그 다음 날 조금 하락, 그 다음 날 폭락. 사실 금요일 날 반동을 줘서 심적으로는 다행이지만 정말 개뿔이죠. 이만큼 100포인트 빠져놓고 거기에 반 올려다 놨습니다. 간에 기비라도 가십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깜깜이 투자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수재님, 그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거 끝난 다음에 10시 반에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강의합니다. 항상 거기서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이 옆에다가 댓글 쓰시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깜깜이 투자를 했고 양보 운봉도 몰랐던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잘들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얘가 나쁜 얘기는 L파동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나쁜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좋은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뭐냐면 신군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도록 했습니다. 한 줄기 얘가 빛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하락을 내리치면서 하락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락에서 뭐가 나야 될까요? 장대 양봉. 그렇죠. 신군도 자동으로 대답하죠. 미미한 양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짱대 양봉을 무조건 줘야 되는데 여기가 강하게 주가가 이건 이제 주가의 패턴에서 다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짱대 양봉을 주면서 위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아침에 어디가 짱대 양봉을 줬습니까? 미국이 장대 양봉을 줬죠. 그럼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이다라는 말씀이죠. 저 엄청 실패했습니다. 이거 위통 벗어보면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뿐인 영화가 생각날 정도로 하지만 살아남아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고 매월 일정한 돈을 보냈어야 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니까 월말 되면 월급을 줬어야 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남한테 지기 싫습니다. 시세에 여기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연구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듣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냥 여러분 쭉 빨아드신 다음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갑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그림 한번 딱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여러 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이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뭐 같을 정도가 아니라 똑같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가 위험합니다. 아니면 여기가 깨면 위험합니다라는 것을 이게 과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를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양쪽 그림을 보다시피 그림은 똑같죠. 근데 그럼 이게 언제 나오면 이 그림이 언제 거냐면 2018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때 2018년도 10월 달에 얘를 당했어도 얘를 내가 공부했더라면 여기서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이땐 제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혹시 유튜브에 우리 저 김국희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장님이시거든요. 이때 10월 달에 이때 사실 제가 국고차면서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이 바보 같은 제가 막 울먹거리는 바람에 가슴이 먹먹해진 바람에 저도 여러 차례 이 주차에서 손실난 경험이 있었는데 얘가 위에서부터 쭉 빠지는데 이때 한참 이제 뭐 주가가 바닥이다 뭐 여기서 안 사면 큰일 난다 뭐 여기서 주식을 사갖고서 지금서부터 묻어둬라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발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심한 고문. 바닥이다 괜찮다. 이때 다 깡통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이 방송분이 아마 녹화가 있을 텐데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그러면 여기 말고 이 앞에 어딘가 이거랑 똑같은 걸 또 경험했다는 얘기죠. 네. 이 앞에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심한 것만 안 되는구나. 여긴 이때 어떤 항의를 받았냐면 보통 우리가 유료 강의를 하면 종목을 추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항의를 받았냐면 추천주가 없다고 항의를 받았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때는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사서 묻어둡니까? 얘는 무슨 조표가 어디서 돈 찍는 것도 아닌데 갖고 있는 거 던지기도 바빠 죽겠는데. 대신 그 다음에 어디가 배팅의 찬스냐면 얘가 끝난 여기는 배팅의 찬스 있습니다. 얘도 요 근처에는 반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썩은 애를 보내면서 내가 이 앞에 이 제2의 2020년 3월 달에 할 정도로 폭락을 줬을 때 날 한번 가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때 좀 더 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을 알았다면 이 장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또 저 같으면 이 앞에 또 당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안 당했죠. 근데 이 그림은 아까 제가 그림이었죠. 이거 제가 점심시간에 수없이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한 그림 더 보여드릴까요? 더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보시죠. 우리 친구님 맞추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그림이 있었구나. 하나 더요. 이 두 개의 그림도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똑같죠? 네. 똑같죠? 그런데 그럼 이 그림은 뭐냐? 리버스예요. 지금 이 현재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찾아낸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만든 인공자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뒤집어 놓느냐? 여러분 중에서는 거의 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에 올라가는 주가의 분석은 잘 분석해. 아마 이걸 보고서 우리가 작년 한참 여기서 2 years 외쳐대던 때 아닙니까? 여기 앞으로 장은 2년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방 3개가 있습니다. 5상방, 20상방 이게 60N자죠. 소위 뭉치돈 유입 패턴. 제가 신군하고 투자 피치 할 때 가장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이게 뭉치돈 유입해서 들어오는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등을 줬기 때문에 이때 한땀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거 묻어둘 때입니다. 엄청 올랐죠. 아마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뒤집어 봤다면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샀을 겁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친구도 동의하세요? 네. 막 밀어붙였겠죠. 왜 이 그림 똑같은 그림입니까? 바로 재작년이고 2020년 3월 달에 그림과 똑같은 거거든요. 즉 다시 한번요. 그림을 현재 흐름을 내가 얘를 내려갔어도 여러분들이 낙담 대신에 연휴 동안의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뚫어지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그림은 이 앞에도 나왔었고 이 그림은 그 앞에도 나왔었다. 또 얘를 뒤집어 보면은 얘는 급등제 패턴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내일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준비할 거는 뭐냐? 아까 제가 좋은 거 하나 부담스러운 거 하나 했다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 타이틀입니다. 먼저 나쁜 거 하나. 드디어 뭐가 왔다고요? 엘파동이 왔습니다. 엘파동은 언제 오는 거냐면 엘파동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주가가 240을 깨고 내려갔다가 240을 60이 깨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가 얘가 들어주는데 얘가 골드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원상 복구형입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왜 올라가지 마십시오. 좀 이따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얘가 올라갔다가 거꾸로 무슨 자형으로 역행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딜 깨고 내려간 거냐? 여기를 직전 저점을 여기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엘파동이 왔습니다.
일단 인정한 건 인정하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올라갔다 해서 오늘 미국이 올라갔다 해서 야 이제 끝났다 이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어떻게 보면 응급수술을 가서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바디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 뒤에까지 가서 보시면 아 내가 저렇게 매매됐구나는 그걸 가질 겁니다. 왜? 저는 그것을 수없이 30년 이상 동안 그걸 해왔던 사람이고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행히 서바이벌해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엘파동에 폭락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는 어디가 하락해서 더 많이 빠졌느냐. 우리가 하락한 것도 우리가 하락하는데 어디가 이번 달에 약세였습니까? 바로 미국이 약세였었죠. 그 미국이 줬던 공포가 뭐였습니까? 바로 금리였었죠. 원래 점도표에서는 올해 3번, 내년에 3번, 그 다음에 2번인데 이게 아니라 올해 무려 몇 번까지도 뭐 7번, 심지어는 8번 이게 나오면서 장을 끌어냈죠. 근데 금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게 하나가 있고 나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좋은 거 하나는 이제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이 장은 하락할 때 진짜 중요한 변수는 뒤에 이를 말에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실적. 그렇죠. 어디요? 애플의 실적. 그렇죠. 바로 시가총액 1위에 해당하는 애플의 실적이 좋으니까. 이 앞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테슬라는 자동차 쪽보다는 이제는 로봇 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차가 나와야 되는데 신차가 나오지 않는다니까 테슬라가 밑으로 급락 줬었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쇼티지 현상 속에서도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하니까 항상 이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에서 아 그래 내가 저 정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럴 때는 상대방이 오는 그 레벨이 금리가 3번, 4번 레벨 3나 레벨 4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선수 이 정도 선수 내면 이길 거야. 근데 얘가 레벨 3, 레벨 4가 아니라 레벨 7 등급이 이렇게 높은 센 놈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장이 이게 이기는 이 느낌이 이미 감당도 못할 정도에 이게 오니까 순간 하락했거든요. 근데 내가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땅굴까지 파고낸 것은 다른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하나는 바로 실적이다.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면밀히 봐야 된다. 그럼 도대체 나쁜 건 뭐냐? 뒤에 가서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 찍게끔 제가 큰 화면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락이 이렇게 내려간 하락이 멈추는 이 신호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려갈 때 중방 직접 그 근처에서 얘는 쪼는 형성할 거다. 다만 무조건 쪼내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 진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 우리도 하나 강하게 양봉을 줬고 미국도 양봉을 줬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휴가 끝난 그 다음서부터입니다. 보고내는 바이버 제발 찍지 마십시오. 보통 찍는 사람들은 이 해지에 대한 개념이 죄송하지만 또 쓴소리 한 말하면 해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파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파생 전문가들. 파생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내려갔다가 이 정도면 뛰겠지 하고 거기서 매수 포션을 늘었다가 이게 틀 순간 딱 하루 만에 깡통이 나버리거든요. 찍는 게 아니라 뜨겠구나 하고 봤다가도 얘가 뜨는 신호를 보고 돌파를 해야 매수를 들어가고 붕괴할 때 매도하지 아 찍겠구나 야 1월달에 장이 가겠구나 해서 매수를 넣어놓고 가만두는 파생 전문가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냐? 그런 게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장난 12시처럼 매매하지 말라고 하죠. 맨날 고고고만 외치면 도대체 언제 싸고 언제 다시 먹습니까? 배출이야 뭘 먹을 거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다시 한번요. 썩은 애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이 투자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깊숙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파동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엘파동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보다 이것이 중요해. 하락이 멈추는 줄 뭘까? 3가지를 지금부터 스피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짱대항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 여기가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요 정도 오면 뜬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아까 중방 직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방인 게 무엇이냐면 골드와 대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다행히 골드를 준 상태 속에서 즉 이렇게 정배를 준 상태 속에서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얘는 항상 빠질 때 그냥 안 빠집니다. 얘가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찍거나
I don't know. 몰라요. 다만 네가 만약에 주가가 나중에 저 밑바닥에 가 있어도 얘는 여기는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 일단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줬다가 빠진다. 왜냐면 얘는 지금 역N자가 아니죠. 파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빠져도 얘가 들었다가 역N자로 빠집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증시도 내려갔다가 엠파도에서 얘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다가 그 다음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들었다 이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려갈 때도 얘가 지금 뜨고 있는 이게 진짜 다시 상승으로 가져서 뜨는 건지 아니면 얘가 들었다가 더 밑으로 빼려고 빠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아까 숨겨진 변수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다만 얘가 일단 내가 숨은 쉴 수 있겠구나. 무슨 패턴? 중방 직접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미국이 그렇게 올라갔어도 한번 야간 선물 보십시오. 걔가 플러스인가? 야간 선물 플러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그래도 얘가 떠야 뜨는 거거든요. 이게 중방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퍼즐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걸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요. 백설공주도 만들 수 있고 궁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땀 한 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한 장 사진 찍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으세요? 이상하다. 제롬 파웰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아니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금리 공격적으로 3월 달부터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0.5 이것도 얘기해놨잖아. 근데 왜 장이 그렇게 나름대로 제롬 파웰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얘가 주가 나름대로 움직이다가 왜 제롬 파웰 기자한 다음에 주가가 확 빠졌죠? 바로 그것이 뭐냐. 기자회견 때도 밝히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뭘까요? 지금 화면에 박스를 친 그림들은 금리를 올린 그림입니다.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가 2015년도 12월 달에 바로 지금 미 재무장관 누리는 제니 옐런이 금리 올렸을 때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죠. 너무 주가가 급속도로 밑으로 갔을 때는 연준의 전략이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또 패드 의장의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때 금리를 처음 올렸을 때는 장이 폭락을 줬는데 두 번째 1년 전 2015년으로부터 1년 지난 다음 2016년도 1월 달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이때 괜찮았죠. 왜요? 상호 뭐가 이긴다는 확신이 섰겠습니까? 이때 실적, 그렇습니다. 경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2012월 12월 달에 얘가 버티고 그 다음에 금리 계속 올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렸죠. 왜 그랬을까요? 2017년도 대통령 누구일 때입니까? 미국이. 트럼프였죠. 트럼프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정책은 무슨 정책입니까? 세금 깎아주는 감세 정책이죠.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100달러 벌으면 35달러 세금 내려오다가 야, 너 이제 35달러 필요 없어. 21달러만 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14달러는 올라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근데 이건 좋은 다행히 애플이 좋은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럼 지금 보병은 뭘까?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데 2015년도 이후에 약 한 2 years, 그러니까 약 한 2017년도 이후에 2017년도 10월 달부터 미국이 같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나왔던 조치. 우리가 화들짝 놀란 거. 금리 올려. 그래? 7번, 8번?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되나? 알겠어. 그 다음에 테이퍼링. 알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은 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확 튀어났죠. 그게 뭐였습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그렇습니다. 예, 신문이 유식하네요. 저는 그 단어가 길어서 외우기 어려서 간뒀는데 양적 긴축. 예. 대차 대조표 축소. 지금 물이 얼마가 갖고 있냐면 8조 7,60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얘를 왕창 줄인대잖아요. 이때는 별로 줄이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으로부터 곧바로 빨대를 꽂아갖고 쭉쭉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단기금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초단기금리에다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실질금리에다 영향을 주는 건 한참 동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직접 10년 만기채에다가 영향을 주는 실질금리에다 영향을 주는 빨대를 꽂아서 뽑는다니까 시장이 확장 놀란 거죠. 그럼 이번에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 때 뭐를 기대했느냐. 그래, 그러면 악재는 제가 항상 칼은 칼집에서 뽑기 전에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럼 모두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야, 그럼 양적 긴축 너 무슨 스케줄 갖고 할래? 근데 이번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처럼 별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이것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뽑아내는 말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금리는 3월 달에 올리는데 3월 때 올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앞에도 시장과 소통 안 됐으니까 3월 때 올린다고 그랬는데 저 차라리 이걸 그냥 1시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진짜 빅픽처 그림으로는 또 종목돼야 되니까 짧게 끝난 다음에 나머지 10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연주 인사들의 반응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이 FOMC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공포 속에 생각하는 블러드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정말 제롬 페리 했던 대로 저쪽 어디 연말인가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금리를 한 두어 번 올린 다음에 양적만 한다. 그러면 여기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는 2015년도에 금리 올린 다음에 몇 년 이후에 이 양적 긴축을 했다고요? 대략 2년 정도. 2년 이후에. 근데 이번에는 같이 나오는 거죠. 아.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여기를 중심해서 이 앞과 이 뒤를 한번 보시죠. 얘가 양적 긴축을 했던 때가 여기거든요. 양적 긴축하기 전에 금리만 올렸을 때는 경기가 이겼을 때 쭉쭉쭉 올라갔었죠. 뭐 금리를 올렸냐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만 착각했던 겁니다. 여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하지 한 다음에 주가가 그다음부터 뭐가 심해지기 시작합니까? 롤링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바로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18년도 꼭지치고 주가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앞으로도 뭘 계속해서 봐야 되느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만약에 시장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나올 것은 아마 양적 긴축에서 후진하는 발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요거를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얘가 내려가다가 주가가 여기 지금 올라간 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여름이 쉬면서도 최소한 종가에서 미국 시장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냐? 지금 라인 그어놨죠. 지금 이 앞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올라갔다 이 앞에 음봉 조정을 보시면 이 빨간 것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가 최소한 빨간 것에 비해서 얘가 어때요? 작죠. 즉 네. 롱담에 숏, 롱담에 숏. 그런데 여기서는 재기랄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뭐가 됐냐면 하락이 롱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정말 바라옵건데 얘가 지금 오늘 올라갔는데 연휴 동안에 얘가 쭉 어느 정도까지 가서 음봉여도 아래 꼬리에 달린 음봉을 기원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얘가 이렇게 여전히 얘가 짱대 음봉으로 뻗으면서 난다. 이걸 음포선이라고 그래요. 앞에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크게 나와버리면 이게 매물에서 짓누는 겁니다. 그럼 당분간 주가는 여기를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내가 이미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기 좀 힘들겠구나. 대신 오늘이 해답이잖아요. 대신 애플이 오늘 장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PC 발표 나왔잖아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수를 봤잖아요. 이게 5.8로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건 뭐냐면 얘를 누가 이기게 됐는데요? 경기가요. 이게 이기는 거의 결과. 그래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는가 여부, 병목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기면 상하리째를 돌파하겠죠. 하지만 그전에는 이 구간이 상당히 위로 올라갈 때 매물을 같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실제 한번 보시죠. 여기 음포선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도 1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보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두 군데를 갖다 놨는데 이건 바로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얘가 장대업으로 내려가잖아. 그죠? 그래도 일단 최소한 단기적인 마음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쭉 가나요?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가죠. 즉 얘가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반대가 조정을 주는 국면이 나타나듯이 거꾸로 얘도 내려갈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도 똑같이 지그재그죠. 얘가 아무리 강하게 내려갔어도 얘는 결국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수제비 파동을 준다는 거죠.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워낙 강하게 내가 강가다 돌을 던졌기 때문에 도로 그냥 물속에 퐁당 빠지지 않고 설령 물에 닿았어도 오늘 미국 시장이 그중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얘가 내려가도 계속 거기서는 리바운드를 주는 파동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도 않아도 된다.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시장은 주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겠고요. 근데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2018년도 주가가 10월 달에 폭락할 때 얘기죠. 우리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반등 파동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저점을 빠지면서 L 파동을 줬어도 얘가 반등 파동이 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도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빅픽처의 그림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한다고 그랬죠. 재작년에 2020년 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얘가 2years 가든지 아니면 몇 파동까지 가든지 5파동까지 가든지 이게 5파동이죠. 파동의 카운팅은 어떻게 짓냐면 골드 줬을 때가 1파동입니다. 1, 제낄 때가 2, 다시 올라갈 때 3, 내려갈 때가 4, 얘가 5. 그럼 왜 수점 얘는 이번에 2years가 안 오고 왜 이렇게 빨리 그 이전에 끝났습니까? 얘가 2년 동안 갈 거를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버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톤 뛸 때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내가 이거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 그냥 빨리. 100m 달리듯이 달려버리시가 금세 지쳐버리듯이 100m 달리기를 해버린 겁니다. 왜? 방콕에 있으면서 전부 다 내구재 주문이고 뭐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 여기죠. 그래서 내가 항상 5파동일 땐 봐야 되는구나. 얘가 거꾸로 내려갈 때도 5파동 주가가 뜨는 구간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거. 요새 제가 공개 강의하면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어디보다 나쁘다? 이 앞에? 중국보다 나쁘다.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중국보다 나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때 중국보다 나쁘다 그럴 때 내가 좀 챙겨놨을 텐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20에 하락 파동이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1월의 발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2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급락한 것에 따라서 얘가 이제 올라가는 지그재그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는 지그재그여도 얘가 뭐로 주가에서 굉장히 높으냐면 다시 위로 반도로 주가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림을 하나 더 샘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위 얘기하는 L파동 이게 오타가 있네요. L파동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우리 여기서 처음에 셀트리온 여기 저점을 깼을 때 이때 제가 방송할 때 이 셀트리온은 L파동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죠. 지금 여기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뭘 줬냐면 굉장히 강한 반동을 줬었죠. 여기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L조각입니다. L조각도 저점 깼죠. 그럼 얘가 무슨 파동이 있습니까? L파동. L파동. 근데 여기서 무지하게 강했죠. 왜? 바로 이번 달에 L조각은 뭐였어요? 발의 방이 뭐였습니까? 위로 올라갔었죠. 여기도 셀트리온도 얘가 이 L파동은 좋지만 발의 방이 위면 제법 강하게 뜹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L파동 있을 때 두 가지를 보면서입니다. 하나 인정하자. 얘가 저점을 깼구나. 얘가 깼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두드려 맞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 지금 이 장을 봐야 되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이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얘가 L파동이야. 그럼 얘가 올라가도 얘가 외바닥이겠네. 올라가면 얘가 두드려 맞고는 나는 어디선가 그러면 우선 내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구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 실력인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대신 두 번째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뭐를 주가에서 굉장히 높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그재그에 반도 파동을 주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한 줄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얘가 이렇게 강하게 장대항봉을 줬죠. 요것도 똑같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어디서 뜰 것인가를 앞에 가서 갖고 올 수 없을까? 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여기 보시죠. 내려가다 뭘 줬나요? 장대항봉. 장대항봉을 똑같이 줬죠. 그 무조건 바닥이다? 그건 찍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왜? 바닥이니까.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월이 받게 되든지 아니면 투캔들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다음 주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딜 깨지 말아야 될까요? 제일 저점. 중요한 것은 얘가 형성 때 이 저점 있죠.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가도 여기를 안 깨고 있다가 다시 양봉을 줬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주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트윈 캔들. 쌍둥이 트윈 캔디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 네가 드디어 반등은 반반등을 주는 거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요번 장이 내려갔을 때 이걸 예측하는 것보다도 이걸 왜 잠깐만 예측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 얘가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고 하지. 지금도 만약에 저도 이제 끝난 다음에 10시 방송에 방송하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연휴 동안에 미국에 빠지면 그게 무조건 괜찮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고 해도 되거든요. 보고 내십시오. 보고 냈으면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눈 감고 찍은 깜깜이 투자가 되니까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 얘가 한 줄기 빛을 드디어 쐈다. 얘가 내려가는 건 상관없다. 대신 뭐만 지켜달라? 저점만 지켜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고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보고 그러면서 트윈캔이 나온다면 좀 더 강하게 반도를 줄 겁니다. 이 후속편은 종목 중심에선 잠시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